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를 몇 개 정리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세법이다 이러한 용어는 이것을 우리가 조세를 세금하고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세법을 다른 용어로 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법. 자, 조세법,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주체,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를 얘기하는데 이 과세 주체를요, 다른 용어로 뭐 과세권자, 과세 당국, 과세 관청, 과세 채권자,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것이 다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법, 즉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주체,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 의무자, 즉 과세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과세 주체는 과세 채권자라 이렇게 표현하면 납세 의무자는 과세 채무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세법,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 주체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 법을 우리는 조세법이다, 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조세법의 법원.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성문법, 즉 법이 문자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서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법을 우리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법원으로 인정된다. 법원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법원성이 있다. 법원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과세 당국, 즉 과세 주체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를 법원으로 인정된다,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로 과세 당국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먼저 성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법 중에서 성문법 중에서 최고의 법규가 우리는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조세에 관련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납세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즉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당연히 과세 당국과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겠죠. 따라서 헌법은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측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헌법은 당연히 법원으로 법원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자,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죠. 당연히 이 법률은 조세법의 중추적인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조세 체계에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이 있다 그랬죠. 일세목 일세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일법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약은 국가 간에 합의된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조약은 법원성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세법전을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으면 나중에 서점이나 혹은 도서관에 가셔서 세법전을 한번 보시면 세법전은요 크게 3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법률이 있고요. 이 법률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 입각해서 각 장관들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법률에 입각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 입각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이것을 명령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명령. 자, 다시 앞으로 더 가서 이 명령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과 각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쌍방에, 즉 과세 당국과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게 있죠.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우리는 조례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조례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규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역시 조례와 규칙 모두 다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법원으로 인정되는 것만 살펴봤는데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이 행정규칙은요, 훈령, 예규, 통첩을 의미하는 건데, 자, 훈령과 예규, 통첩이 무엇이냐? 이것은 뒤에다 제가 정리해 놨죠. 자,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세청장이 제정하는 정형화된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데, 국세, 징수, 사무처리 규정, 재산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이러한 훈령은요,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지침을 정한 거예요.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 행정청이 상부기관이 하부기관한테 그 내린 지침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지 납세 의무자가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쌍방이 지켜야 될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규라고 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질의하면 회신을 해주는 이 해석에 관한 그 회신은요.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회신을 해줬다 그래서 그 회신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A라는 세무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세무서에 질의를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잘못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규는 법원성이 없는 거예요. 통첩,
통첩 역시 법령의 해석이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데 이 예규와 통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묶어서 예규 통첩 이렇게 불러요. 예규 통첩. 자, 이러한 훈령과 예규와 통첩은 그 행정청이 지켜야 될 것이지 납세무자가 지켜야 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훈령과 예규와 통첩, 이 통첩을 우리는 통칙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훈령, 예규, 통첩을 합쳐서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행정규칙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조세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문법에 대해서 법원성 여부를 살펴봤고요. 자, 불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문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지키는 것을 우리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불문법에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선례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판례가 법원성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재판이 아마 생략이 될 거예요. 이 판례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것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 판례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례는 하급심에서 거의 다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는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법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서 주로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원성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관습법은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관습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법원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이 사물의 이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세는 실질에 따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세월이 바뀌어도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성 유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은 법원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X표는 법원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 성문법에는 헌법이 있었죠. 헌법에 규정된 건 당연히 법원성이 있죠. 그 다음에 법률,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법원성이 있죠. 그 다음에 명령. 자, 이 명령은 어떤 것이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정한 조례, 그 다음에 규칙, 법원성이 있었죠? 조약, 국가 간의 약속, 법원성이 있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훈령이나 예규 통첩을 얘기한다 그랬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청이 지켜야 될 것이죠. 납세 의무자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문법 보겠습니다. 판례 법원성이 없다 그랬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하급심에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관습법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관습도 바뀌죠. 그래서 법원성은 없다 이렇게 하고, 조리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였죠. 법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조례, 조약, 조리. 자, 이것들은 다 법원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성이 있고 없고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다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